네, 임종원 전 보건행정처 차장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첫 번째 구속입니다. 자, 검찰 수사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 원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남은 수사의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네. 구속 사유 영장 전담 부장판사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 네. 즉 범죄가 인정이 되고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들이 꽤 있다라는 네.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인정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 경과를 모두 종합했을 때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를 모두 인정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가는 거는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소명됐다, 네, 이 부분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이 죄명 중에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직권남용 혐의예요. 네. 직권남용은 제가 여기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적용이 쉽지 공무원이 않다, 자기의 권한을 남용을 해야 되는데 이전부터 이제 이 임종원 전 차장 측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는 직권남용 법리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그런 법리상의 다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연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게 지금 재판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아예 없다 그런 권한이. 직권 남용이 되려면 권한이 있어야 그렇죠. 남용을 자기 하는데 권한을 아예 남용해야 그 권한은 되는데 내 권한이 권한도 아니다. 없다. 그리고 설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재판에 개입해서 그거에 따라서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입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리 남용 혐의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폈었는데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다른 영장 청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되면서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제 임민성 판사로요. 지난 4일에 새로 영장 재판부에 들어온 판사예요. 이분이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어서 법원행정처 경험도 없어요. 기대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이런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 전체 분위기랑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 전체로 봤을 때는 꼬리 자르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판사들은 몰라도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간이한 것도 많고 드러난 것도 많아서 이 사람마저 영장을 안 치면 너무 욕먹는다 법원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영장 청구를 앞두고 사실 법조계에서는 발부될 것이다,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입장이 서로 나뉘었었고요. 지금까지 영장을 기각한 걸로 보면은 기각을 할 것 같은데 하지만은 지금까지 기각률이 너무 높아서 말씀하셨듯이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도 우리가 뒤에서 할 테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키맨으로 불리우는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여론 때문에 쉽게 기각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발부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의 키맨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돼서 신병을 확보를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요. 수사가 이제 바로 윗선으로 빠르게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은 정말 딱 가운데 있는 핵심 중간 책임자입니다. 임종원 전 차장의 위에는 차한성, 박병대 고용한 전 법원 행정처장이 있고요. 그 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이 임종원 전 차장은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앞서 말씀드린 법원 행정처 그 처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아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또 그런 지시를 받는 이런 그 중간 역할 관리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은 법원 행정처에서 기조실장, 차장 역할을 하면서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복으로 불렸다고 하고요. 또 굉장히 성실했다. 워낙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임종원 전 차장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증거들이 검찰이 확보한 것들이 있지만 정말 그 윗선인 법원 행정처 처장과 대법원장의 수사까지 가려면 이 키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 어제도 불렀고요. 오늘도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입을 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검찰 소환 처음 됐을 때 임종원 전 차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처럼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이 뭐 구속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속되기 전에 첫 소환될 때 내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오해받은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구속은 제 생각에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구속이 구속이 된 다음에는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이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종원 전 차장의 변호인은 사안도 별로 중요한 사안도 아니고. 건이 또 직권남용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성립하는데 좀 의문의 여지도 있고 게다가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이거 구속까지 한 건 너무 과하지 않냐. 이건 법리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굉장히 부당한 구속이다라고 본인의 SNS에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지만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구속적부심도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구속적부심 신청하면 그 적부심을 심리하는 판사는 이 판사가 아니잖아요. 네, 다른 판사라 하더라도 지금 영장 발부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이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청구를 한다 해도 제 생각에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건 변론으로 하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구속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이야기하기로는 본인은 이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진술 거부권하고 묵비권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만약에 재판에 갔을 때는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헌법상 권리긴 합니다. 권리죠. 하지만 이것을 진술 거부권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으로 끼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 앞에서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하면은 이것은 자기 자기 방어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양형 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올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 보면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이분이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 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그리고 재판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면 임 전 차장도 지금 입을 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영장 발부 때도 그랬지만 검찰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준비한 거 보면은요.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만 200페이지가 넘어요.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 구속하기 전에 수사를 한 걸 보면은요. 거의 80명이 넘는 판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USB도 압수수색해서 받아냈죠. 그 외에도 뭐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업무 수첩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물증들을 마련했어요.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임종원 전 차장이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면서 뭐 이래도 아니라고 할 것이냐 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작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김백준 전 비서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는 임종원 전 차장은 우선 법리 부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 개입을 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법리 이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입은 한 건 맞는데 죄는 안 된다.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끝까지 이거 재판에 가서 법리로 싸우겠다라는 그 전략으로 끝까지 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말하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내 위에 있던 법원행정처장들은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알아서 이걸 지시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 부분에서 계속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검찰 수사하는 대로 그냥 한 예로 이렇게 지시나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해서 본인은 기억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난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기억이 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난 그런 지시를 받고 그런 보고를 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그 구속 이후에는 수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이대로 그냥 가도 내가 재판에서 유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재판을 가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과연 판사의 전 판사에 대한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특별재판부라고 하면 뭐 기존에 있는 사법부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지금 우선 운영이 되는 겁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그 안을 보니까요. 법안이 있죠? 네.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요. 네. 법원 판사위에서 3명을 추천하고 판사회의죠. 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3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곳에서 6명을 다시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6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네. 1심에서 3명, 2심의 경우도 3명 이렇게 뽑는데요. 이게 다 어쨌든 현직 판사입니다. 네네. 이렇게 이 3명이 재판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외에 이제 다른 야당들은 찬성을 하는데 이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보면 첫 번째는 이건 헌법에 근거가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 101조를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런 네.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가 나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와 좀 헌법 위반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요. 두 추천을 번째는 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은 판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찬성층 얘기는 거죠.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실제로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건데 그건 무슨 상관이냐 또 이런 반박 논리도 그렇군요. 있고요. 또 이거 너무 공정한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특별재판부라는 게 이 사건에 관해서만 재판을 하라고 임명을 한 거니까 아예 이 사람은 이제 유죄를 해야겠다, 유죄 선고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냐, 여론에 휩쓸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나 표명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선임 과정만 다르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없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이 얘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지금 현재 상태가 네, 불공정하다고 그러니까 현재 보기 상태가 때문에 불공정하다. 그렇잖아요. 예,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외에도 뭐 입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모양새다. 이 법률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법률로 인해서 여기에서도 반대치고 그게 국회가 할 일 아니냐. 법을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찬반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관 탄핵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거는 어떤가요, 지금? 글쎄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네, 거죠? 한 번도 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당장 어떤 재판, 지금 이거는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우려에서 나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탄핵시킨다 이런 쪽으로는 그렇죠. 논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과는 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그렇다면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사법농단을 했던 분들, 그렇죠. 또 재판거래에 관련돼 있던 분들을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 문제지. 네, 이번 재판. 이 사법농단 그렇죠. 재판에 대해서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찬반이 이제 뭐 어쨌든 첨예한 상황인데 여론조사들 보면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 네. 법원 내부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잘했으면 이런 수모를 일종의 수모인데요. 수모를 당하진 않지 않았겠느냐. 법원 내부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좀 사법권의 침해 아니냐. 만약에 이런 예외를 만들면 앞으로도 또 정권이 바뀌면서 또 여기에 우리 좀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게 네. 악용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자성의 목소리. 우리가 그만큼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데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영장 발부.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영장 발부율이 10%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사법부 내에서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알겠는데 반성이 좀 먼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죠.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